안녕하세요. CEO 리포트 5월 2주차 웰스겸 연구소장 정의일입니다. 네, 오늘은 이수민 연구원의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녹화는 이제 참석하지 못했고요. 오늘 제가 대신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주차 CEO 리포트 오늘은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대표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들 몇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CEO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중간 지급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이제 윤리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그 탈세 제보를 한 거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납부세액의 5억 이하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 지급률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 포탈 세금 탈루한 거를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약 1억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중간 지급 규정까지 신설을 하고 더 정례화해서 이제 더 활발한 제보라든가 이 신청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이제 매출 누락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의 실수, 아니면 사업자 관련 통장 거래하는 내용, 그리고 특히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랑 거래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리스크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국세청에서 먼저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제보에 의한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직원이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제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아니면 경쟁자들이 제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 관련해서 아니면 영업 관련해서 현금 흐름들을 숨기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제대로 경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 누락이라든가 가공 경비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세금 탈루나 아니면 탈세에 대해서 제보를 한 포상금 한 건당 평균 지급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이제 많이들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구인력 개발 비용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많이들 신청을 하죠. 그리고 솔직히 대표님도 아실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R&D 비용 같은 경우는 그 최저한세 적용이 대상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혜택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항목이긴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좀 솔직히 지도 감독들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전에 이제 좀 그런 시간이 있죠. 제대로 R&D 세액공제 신청했는지 사전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R&D 세액공제 관련해서 따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액공제가 받을 항목이 있다라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새롭게 추가가 되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이제 범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특허 조사 분석 비용,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특허를 취득하면서 할 때 뭐 변리사라든가 관련 업체들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제출한 비용들까지도 R&D 세액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에 참여한 이제 대학생들에게도 현장 실습 지원비도 역시 R&D 세액공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대학의 부설연구소와 함께 제휴가 되어 있거나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겠죠. 그 다음에 R&D 이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가 이제 좀 더 많이 해주는, 이제 더 가점을 주는 이제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범위가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의료 바이오 쪽으로 해서 업종이 확대가 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표님들 업종이 뭐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이나 의료, 바이오 이런 쪽에 해당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할 때 생겼던 비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산학협동을 통해서 뭔가 진행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세금을 공제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19로 피해받은 기업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만한 이런 업종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수도권 외에서 이제 창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시설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투자를 또 대폭적으로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개념들이 이제 또 생기게 됐는데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작년까지는 일반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세액공제 이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쓰는 이제 우리가 기계장치라든가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3%,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최대 10%까지 적용이 됐었고 특정 시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종업원 시설이라든가 환경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 영역 외에 다른 영역 같은 경우는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줬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더 파워풀하게 이제 지원을 바꿨습니다. 일단 세제를 지원해주는 이 자산 취득에 대한 대상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년보다 투자세액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산업 투자 지원의 경우도 12% 정도 우대를 해주니까 12%가 세액 공제를 추가로 우대를 해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각종 뉴딜이나 의료, 바이오 이런 업종에 해당하신 분들이면 시설 투자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전에는 특정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자산이 있었는데 얘를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그 자산을 지원해 줄게였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거를 제외하고 제원해 줄게로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고 업종별로 사실은 필수 자산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업종별로 필수 자산들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으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저희 요번에 혹시나 법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세금이 더 많아지겠구나 고민하실 기업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연락만 주십시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절세와 함께 사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시설 투자, 그 다음에 인력 확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혹시나 지난 동안 못 받은 게 있다면 저희가 지난 연도에 대해서 못 받은 내용도 같이 정리해서 절세 혜택을 맞아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준비한 CEO 리포트 5월 2주차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웰스기업연구소는 항상 중소기업 CEO님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